자, 오늘 아침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말간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파고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를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겠죠. PC가 5.0% 상승했다. 전월 대비 소폭 둔화. 우리가 지금 PC가 감소됐다는 건 참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시황에서도 PC 자체가 이제 전월 대비 감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일단 우리가 해석 가능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요, 이 파월이 뭐라 말했습니까? 이번 인플레이션이 잡혀도,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신호가 보인다 하더라도 올해 내에는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 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또다시 지금 또 김칫국을 마시려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혹시 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또 김칫국을 마시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고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려면 뭘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시카고 패드 워치라는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자, 시카고 패드 워치에 따르면은 현재 금리, 그쵸? 금리 동결 가능성이 51%, 0.25%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확률이 48.4%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그쵸? 베이비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다음 FOMC에서 현재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0.25%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고, 0.25%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 어떠한 타격이 오겠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저 개인적으로는 뉴욕 증시에는 큰 타격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지속적으로 0.25, 0.25 외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증시의 타격은 적을 것이다. 왜냐면은 지난 FOMC 회의에서도 0.5%인 빅스텝의 가능성이 컸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형 은행주, 그쵸? SVB 혹은 CS 이런 파산 관련 이슈로 어쩔 수 없이 0.25% 금리를 올린 것 같은 흐름이 강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0.25를 올렸고 원래도 올리고 싶은 폭이 0.5였는데 지난번에 0.25를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0.25를 올려서 어쨌거나 0.5% 인상을 맞춰야겠죠. 그쵸. 그렇다는 거 생각해 본다면은 이번에 0.25% 금리를 올릴 것이고, 중요한 건 국내 증시예요. 뉴욕 증시가 0.25를 올린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 같거든요. 국내 증시가 만약에 따라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 안 좋은 영향이 끼칠 텐데 그건 괜찮겠냐? 전 이 점이 걱정이 돼요. 딴 거보다도 이 점은 걱정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체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PC가 0.25%, 그쵸? 이번에 0.25% 인상을 막을 만한 이슈는 아니다. PC가 낮게 나온 거는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다음 FOMC 회의에서는 0.25% 금리는 올릴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행히 많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뭐 0.5% 얘기 나오면서 그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다음 달에도 발표되잖아요. 다음 달에도 발표될,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CPI 그리고 PCE 다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발표되든 정말 긍정적으로 발표되거나 정말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0.25% 금리 인상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어제 있었던 내용 중이라서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인플레 감축법이죠. 자, 인플레 감축법. 인플레이션 둔화에 미증시 환호했다. 코스피 0.5% 상승 출발 전방.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인플레 감축법도 국내 증시가 참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돼서 국내 증시의 수혜가 많이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이 많이 고려되고 우리나라 입장이 많이 반영되게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은 확실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강세 랠리가 나와줄 수도 있다. 물론 제로 소멸로 인한 약세가 나올 수 있어도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된다는 것 자체가 먼 미래로 봤을 때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 감축법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하지만 몇몇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이 자 반대한다고 했죠. 그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쵸? 오케이, 돈 주는 거 알겠어. 전기차 돈 주는 거 알겠어. 2차 전지 돈 주는 거 알겠는데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만들어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돈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진보 민주당 쪽 계통이 조금 더 그 현금에 대해서 민생 안전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돈을 좀 더 뿌리자, 현금을 좀 더 뿌리자는 입장이고, 보수 그쵸 공화당 쪽 입장은 보다 지금 돈 뿌린 걸 타이트하게 얼매해서 조여가지고 지금 최대한 돈을 아무나 막 뿌리지 말고 적재적소에 좀 한번 쓸 때 쓰고 말 때 말자, 약간 이런 식의 입장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플레 감축법을 찬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이 인플레 감축법이 쉽게 통과돼서 우리나라한테 정말 큰 수혜주로 다가오게 될지 안 될지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플레 감축법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오펙 플러스 감산 이 얘기도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오펙 플러스 감산 하루 116만 배럴씩 자발적 감산을 했다. 시장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당연히죠. 짧게만 하겠습니다. 아침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달러가 오르면은 유가는 하락한다. 서로 상관관계라는 거 알고 계시고, 유가가 약세가 나와준다는 것 자체가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당연하죠. 원유가 수요가 많아지고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유가는 상승하겠죠. 근데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유가는 하락하는 겁니다. 원유에 대한 수요가 왜 하락하나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뭐죠?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뭐다? 달러를 올렸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달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감소되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감소된다는 것 자체가 바꿔 말하면 경기 침체랑도 비슷한 말원이거든요.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 자체도 그렇다는 것은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원유에 대한 수요가 주니까 유가는 약세가 나와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달러와 강세가 나와주면은 유가는 약세가 나와준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러화가 강세나면 유가 약세 외우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 왜 유가와 달러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배경까지 알고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예요. 누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다음에도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쭉쭉쭉쭉 가겠구나, 머릿속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이거 테슬라 얘기도 마지막 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한 6%, 6.24%가 올랐는데, 자, 테슬라의 상승, 테슬라가 지금 상승하니까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LNF잖아요. 그쵸? LNF가 가장 먼저 반응하면서 강세가 나와줬고, 아무래도 테슬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큰 기업이다 보니까요, LNF의 모회사인 테로닉스 역시 반응하며 강세가 나와줬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슬라가 금일 강세가 나와준 원인이 아무래도 1분기에 차량 판매가 많았다. 그쵸? 차량 판매가 많았다라는 이유 하나로 강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테슬라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불확실성 요소 가지고 있다. 어떤 거죠? 트위터 관련 이슈도 있고요. 스페이스X 이거 관련 이슈도 있고,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오너, 그쵸? 오너 리스크가 사실상 제일 큽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머스크
8조 원 규모의 도지코인 사기 혐의 기각을 요청하고 있다. 자, 일론 머스크 자체가 과거부터 너무 논란에 된 인물이었어요. 그쵸? 도지코인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뭐 테슬라를 상장 폐지해가지고 비상장사로 바꾸겠다는 발언도 했었고 모두가 지키지 않았죠. 그런 식으로 약간 시세 조작 같은 너무 많은 그 트위터를 통해서 시세 조작 같은 이런 너무 말도 안 되는 도지코인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러한 것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일론 머스크가 유죄가 떨어져가지고 그쵸? 유죄가 떨어져가지고 막 진짜 뭐 벌금형을 과하게 문다. 그러면은 또다시 테슬라에 대한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왜냐면은 과거 트위터 인수 때도 그랬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일론 머스크, 야, 너 돈이 어딨어? 이거 너 테슬라 지분 매각해서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자, 아니다. 우리는 테슬라 절대 내 지분 매각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매각만 한 두세 차례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오너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관련주, 테슬라가 강세가 나와가지고 테슬라 관련주가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다 생각 들고 차라리 인플레 감축법 관련 수혜주로 전기차, 2차 전지 쪽이 잘 가는 것이 더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 어떠한 이슈가 있었던 걸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침 시황 때 너무 짧게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자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무래도 어쨌거나 2차전지, 반도체, 로봇, 챗봇, AI 이러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 주말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그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최근에 수급이 너무 긍정적이죠. 강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쵸? 이 6만 1,000원대부터 이 지금 엄청나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포착된 만큼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좀 주가가 크게 약세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충분히 지금 이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실적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